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엄청난 도둑질을 벌이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그 해킹의 전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렇죠. 해커, 도둑질.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도둑이다. 한도둑. 화이트 해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해커 김한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뭐 SK나 아니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해서 사실 대기업, 공공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모의해킹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화이트 해커 김한수이고, 그리고 현재는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이 해킹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개인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현직으로 활동하는 이 화이트 해커를 처음 보는데. 최고예요. 네. 아니 화이트 해커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 해커를 이제 넓게 우리나라에서 설명을 하자면 네. 정보 보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다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 좁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정보 보안 영역 중에서도 오펜시브 시큐리티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보안. 그래서 해커의 입장에서 해킹을 해보고 거기서 발견되는 취약점을 제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저희 거를 해킹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열심히 일로서 해킹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악용하지 않고 이제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네. 어떤 막 진짜 도둑질하는 해커야. 네네. 근데 뭐 기관에 잡았어요. 네. 잡더니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자네 나라일 해볼 마음 없나? 네. 뭐 공군이나 네, 이런 네. 정보기관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 옛날 말이고요. 이제 옛날에는 해킹을 하고 나서 그 막 해킹 범죄자들을 나라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요새는 보안 윤리의식도 뛰어나시고 해킹 기술도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쓰지는 않습니다. 자네 나라 일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자네 나라 일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생각 있으면 팔아라. 야 거기서 디멘트를 친다고.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까 들어본 듯한 이더리움이라는 거. 근데 거기 보안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2조 원어치나 털 수가 있어요?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사실 우리들한테 다 충격을 준 것처럼 해커들도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던 그냥 이건 해킹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당했기 때문에 좀 저도 관심 있게 도대체 어떻게 털었을까 하고 저도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암호화폐를 자금을 보관하는 데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 암호화폐 지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핫 월렛, 두 번째는 콜드 월렛.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핫 월렛, 콜드 월렛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나요? 콜드. 그렇죠, 콜드죠. 근데 이제 안전하게 콜드만 다 자금을 묶어두면 좋겠지만 거래소에서는 이제 또 돈이 돌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핫 월렛에다가 일정 자금을 모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콜드 월렛에서 빼서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런데 바로 북한 해커들은 이 과정을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렸냐? 콜드 월렛에서 이 핫 월렛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문서를 위조를 한 거예요. 원래 계약서 위에다가 가짜 계약서를 위에 붙인 상태로 주고 늘 하던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는데 이제 딱 도장을 찍고 보니까 사실 그 화면은 조작된 화면이었고 화면이. 그 내부 코드를 보니까 엄청 섬뜩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거죠. 뭐라고? 이 콜드 월렛의 소유권을 해커에게 넘긴다라는 계약서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은행 창구에서 이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ATM 기기에 이렇게 수송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돈 받아서 뭐 명동에 새로 개설된 ATM 기기에다 넣을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보고 줬는데 그 수송을 하러 오신 분이 원래 정식 수송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조된 서류를 가져와서 은행 창고에 있던 돈만 그냥 가지고 사라져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추적이 될 수 있느냐? 네. 사실 이게 암호화폐 특징상 이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보면은 요 앞에 화면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이게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from 바이비트에서 to 이거 바이비트 익스플로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이터가 해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커에게 지금 인출된 금액이 보면은 거의 40만 개가 지금 이더리움이 네,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2조 원인 거예요? 가까이 2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전산망이 뚫리는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의 신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뚫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오랜 기간 동안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 라자루스가 참 법원이 북한의 악성 코드 라자도어를 처음 발견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경찰, 검찰, 국정원의 합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0개월 동안 법원이 해킹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 10개월 동안을 쉬쉬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10개월. 법원에서 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10개월이나 사실은 저 보고를 미뤘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오히려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제 뭐 시대가 디지털 정부 얘기를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이렇게 뚫렸다. 그 정보량이요. A4 용지로 무려 26억 장 정도의 정보가 털렸다는 겁니다. 와, 26억 장이면 사실 이 A4 용지면 우리 대본 사이즈만 한 건데 26억 장이면 사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나갔는데. 그러면 26억 장. 예. 아니 사법부 보안이 이렇게 쉽게 좀 뚫린다는 게 좀 말이 되는 건가요? 예,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요. 그럼요. 자, 지금부터 북한이 어떻게 우리 법원을 털었는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기 쉽게 판넬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어마무지하게 털렸습니다. 법원에 1000기가가 넘는 데이터가 털렸고요. 이 자료가 국내 서버 4곳, 해외 서버 4곳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뭐가 털렸는지 규명한 게 0.5%까지밖에 규명을 못했어요. 95% 가져갔다 봐야겠네요. 99.5%에 대해서 뭐가 털렸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0.5라고요? 예, 그리고 수개월간 수사기관에 알리지도 않고 쉬쉬했었다라는 점이 더 황당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뭐가 털렸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0.5% 털린 자료 겨우 규명해냈는데 심각해 보입니다. 뭡니까? 일반 국민들의 자필 진술서,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들, 계좌번호, 주소, 채무가 늘어난 것 혹은 갚지 못한 것에 대한 경위서, 혼인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등등이 수도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다 털렸다라는 저 거예요. 안에는 가족관계가 다 나오게 되고 그럼요. 채무중대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것, 진단서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이 민감한 채무 정보와 혼인 정보와 뭐 이혼을 준비한다는 소송 정보와 건강 정보까지 다 샅샅이 보고 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북한이 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군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에 뭐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로 있었다라든가 이걸
다 만약에 누군가 보게 되면 나중에 협박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이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일종의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는 이제는 국민들의 민감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악용할 수도 있고 아주 적은 상상으로는 대포통장도 만들 수 있는 일인데 더 크게 상상해 보면 누군가가 공인 혹은 준공인 혹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갖고 협박을 해올 때 협박할 수 있. 일개의 개인은 그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 이거 뿌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황당한 천국이 벌어지는데 이 중요한 정보들을 보관하는 법원의 패스워드, 전상망의 일부 패스워드가 네. 뭐였냐?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를 통해서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주 북한이 털기 힘든 고차원 패스워드였습니다. 패스워드. 진짜? 패스워드가 뭐냐고요? 패스워드가 패스워드래요. 패스워드였다고요. 패스워드가 패스워드였는데 생각을 해낸 게 그냥 패스워드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A를 골뱅이로 여기 숫자. 5는 대문자로 혹은 숫자 0으로 해놓자라는 상상을 한 거죠. 또 조합을 하나 해야 들어가니까. 다른 전상망의 패스워드는 이거보다 좀 낯서요. 뭐냐면 키보드 1, 2, 3 밑에 QWE. 그 왼쪽에 있는 자판 6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인 보시면 와, 우리 1, 2, 아버지가 3 쓰는 것도 이거. QWE. 남희석 씨 아버지 비밀번호 같은 걸.